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이선생입니다. 이제 전산세무 2급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테마학습을 할 차례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부가세 단원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부가가치세 그 예정신고 누락분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서 전체 작성하는 걸 할 거고요. 수정신고는 아마 제가 4월 시험 대비로는 촬영을 안 할 계획으로 일단 잡고 있어요. 바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넘어갈 건데요. 뭐 수정신고도 해놓으면 좋긴 한데 사실 전산세무 2급 범위에서 수정신고가 딱 2번이 나왔는데 이건 좀 너무했다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번 4월 시험 대비는 수정신고는 하지 않는 걸로 일단 가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출제 경향입니다. 일단 수정신고는 제가 노란색 색칠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좀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자, 16년도를 보면요. 우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아래쪽에는 예정신고 누락 확정 반영 이걸 먼저 할 건데요. 가장 유력한 또 후보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출제 빈도가 6번이 출제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차 시험 그리고 3회차 시험에 각각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게 크게 세 종류로 나옵니다. 확정신고서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존에 입력된 자료에 예정신고 누락분만 추가 반영해서 주로 이제 가산세를 계산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지금 이번 첫 번째 할 부분이고요. 우리 확정신고 전체는 가산세보다는 뭐 좀 전반적인 신고서 흐름을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동영상도 두 가지를 나눠서 찍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정 누락 확정 반영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서 전체 이렇게 해서 테마학습을 두 단어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출제 경향을 보니까 뭐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나왔었어요. 근데 뭐 2012년도 13년도는 사실 뭐 없었고요. 최근 출제 트렌드를 봤을 때 14년도부터 거의 이제 뭐 한두 번씩은 꼭 나왔던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좀 한번 권해드리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회차가 64회죠? 예, 좋습니다. 64회 기출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4회 주식회사 세종기업 회사 코드 64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세종기업의 2016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다음의 내용이 누락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 누락 확정 반영에 대한 문제겠죠. 2016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예정 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여전히 예정 신고 누락 확정 반영이 되겠습니다. 전산 데이터에서 반영되는 자료는 그냥 두고 아래의 자료만을 추가해서 반영하기로 한다. 부당 가소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 90일. 그죠? 미납일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90일. 자, 90일 이거 체크하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 적용. 이거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면 만원 세액공제 적용하는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누락 내용을 볼 때요.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가? 만약에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했을 때 어떤 유형으로 입력을 한다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될지를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고 간다면 입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유형을 몇 번으로 하죠? 그쵸? 20 몇 번인가요? 22번 현과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이 되겠죠. 매출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00만 원이 그쵸? 3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고 30만 원이 부가세가 되겠다. 대충 따져볼 수 있겠고요. 간주 공급이다 라고 한다면 14번 건별이 되겠죠. 그리고 원가 시가 중에 시가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공급가 그죠? 부가세 10만 원 가주면 되겠고 직수출은 16번 수출이라고 입력하면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영세율 기타예요. 어차피 영세율이니까 공급가액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매출이 되겠고요. 우리 매입 있어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매입 요건 그쵸 영세율 매입이 되겠죠. 더군다나 세금계산서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은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공급가액이라고 잘 되어 있고요. 그죠? 자, 요거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력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회사 코드 642번 주식회사 세종기업이 되겠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자, 신고서 화면 나왔네요. 자, 1기 예정 누락을 1기 확정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그냥 납두고 예정 신고 누락분을 추가 반영하고 뭐 가산세 계산도 좀 더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정 신고 누락분은 이쪽 필드에다 입력하시는 거 요건 알고 계시죠? 여기 예정 누락 매출 예정 누락 매입 여기다 입력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 첫 번째 걸 누락을 했다고 되어 있죠. 공급 대가. 자, 이거는 이쪽에 보시면 우리 현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구분하면 되니까 과세의 기타 즉 33번 란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먼저 300만 원에
30만 원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공급 대가 입력 끝났고요. 두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죠. 건별로 입력하는 건데, 원래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서 입력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정기 신고분이었다면 첫 번째 거 330은 요 위에다 입력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타 전구 영수증 외 발행분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4번에 입력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뭐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우리 직수출 매출 500만 원은 영세율 기타란에 입력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자, 300만 원에 더하기, 그쵸. 여기는 한꺼번에 더해주는 거니까 400만 원에 40만 원이 될 것이고요. 직수출 매출은 영세율 기타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인데요. 자, 좀 확대해 드릴게요. 매입도 역시,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하는 건데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거죠. 세금 계산서가 맞고 영세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37번 안에 커서 클릭하시고 500만 원을 입력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신 부분이 이제 예정 누락분을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남은 거는 가산세 계산과 세액공제 부분을 추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부터 입력을 하면요. 자, 이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19번 난을 커서를 한번 딱 찍어봐요. 그러면 찍어보면 이쪽에 오른쪽 위에 경강봉제세액을 입력할 수 있는 난이 뜹니다. 자, 우리 전자신고세액공제 홈택스에 직접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자, 만원. 자, 이렇게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뒤에 제가 예제 문제를 조금 기출문제하고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만약에 전자신고를 했다면 이것은 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만원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만원 세액공제는 요칸. 조심해야 되는 건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에서 발급세액공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는 개인사업자만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은 절대 54번 입력할 일이 없어요.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해야 되는데요. 가산세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탭은 여기 맨 아래쪽에 자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커서를 클릭을 해주면 가산세 입력하는 난이 뿅 하고 떠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매입매수준표 알겠습니다. 일반전표 알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보고서를 알겠어요. 그런데 왜 가산세를 안 해주시죠? 왜 신고서 작성 부분은 왜 빨리 안 해주시죠? 왜냐하면 신고 작성이 제일 쉽기 때문에 제가 빨리 안 했습니다. 왜요? 가산세 너무 어려운데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집중하세요. 맨 위에 보시면 작성 방법 켜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실 때도 작성 방법 켜기가 그대로 딸려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가산세 공식이 그냥 다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볼까요? 켜기. 자, 예를 들어서 납부불성실 클릭해 볼게요. 확대해 볼까요? 10,000분의 3 보입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면을 우리 6개월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일반 거소신고 69번. 잘 보십시오.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그렇죠? 일반 과소신고 10%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신고할 때 6개월 이내 수정신고 50% 감면 고민할 필요 없이 모든 율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산세 세트가 나오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전산세무 2급을 딸라 했다면 이건 너무 그렇죠. 날로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가산세를 외울 필요 없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요. 그리고 72번 용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역시 확대해 드릴게요. 이것도 원래 가산세율이 그죠? 1000분의 5 그죠? 원래 0.5%인데 그죠?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50% 감면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만 잘 알고 계신다면 이것 따위는 엄청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시 데이터 작성 방법 켜기 있죠. 이거 그냥 안 쓰고 할 거고 여러분들은 켜기 하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아무튼 예. 굳이 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작성 방법 켜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우리 가산세를 구하는 이제 공식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띄워놓고 같이 한번 가산세들을 쭉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흔히 가산세를 구할 때요. 저는 세신납영이라고 합니다. 세신납 0으로 나눠요. 세는요.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요게 이제 세고요. 신은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이에요, 얘도. 자, 뭐,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현금 영수증 발행 매출은 세금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죠. 일단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은 맞지 않습니까? 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냥. 예. 자, 그러면, 상관이 없고, 신고 불성실은 50만원의 매출세액이 누락된 상황이고, 납부 불성실도 역시 50만원이고, 영세율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세금에서 역시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얼마입니까? 세액을 하셔야 되니까 10만원이 맞겠죠? 아, 50만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30만원이네요. 쏘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30만원. 네, 30만원이에요. 미안해. 그렇게 죽일 듯이 덤비면 안 돼요. 자, 됐고. 얘도 역시 똑같아요.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직수출 매출. 직수출은 여기 해당이 되겠네. 직수출은 얼마예요? 500만원. 그죠? 자, 잠깐만. 하나 더 갈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이 얘랑은 상관이 없지, 참. 그리고 얘가 500만원. 이게 맞겠죠. 세 번째 거. 역시 상관이 없고, 그죠? 뭐, 상관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매입 누락은 가산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상관 있는 것들만 쭉 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우고. 자, 어차피 세금계산기표는 상관없고, 영세율은 이것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곱하기 10%예요. 일반 가소 신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죠? 50% 감면. 예정 누락 확정 반영 무조건 50% 감면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역시 이것도 묶어서 곱하기 미납일수 며칠? 90일. 곱하기 만분의 3. 뭐 컨트롤 Q 기능이 있으면 Q를 사용하면 되겠죠? 500만원이 너무 적이다. 저기 안쪽에다 쓸게요. 자, 500만원. 곱하기, 자, 0.5% 곱하기 50% 감면. 왜? 수정신고니까. 신고불성실이잖아요. 꼴에 또 신고불성실이라고 감면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500만원 곱하기, 잠깐. 신고불성실 40만원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4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2만원. 요거 입력하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준금액이에요. 요거 입력할 때는 4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되고, 얘도 역시 40만원을 가산세를 하나 입력하셔야 되는데, 요것만 좀 주시하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보면요. 1,800원 나와요. 예, 1,800원. 그 다음에 얘가 12,5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단위는 40만원 신고불성실, 이거 2만원 입력하면 되겠고, 납부불성실 40만원, 납부불성실 1,800원 입력하면 되겠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500만원, 12,5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고요. 자, 요거 바로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고서 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뭐부터 할까요? 신고불성실부터 먼저 할까요? 자, 신고불성실은 69번입니다. 69번. 자, 뭐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는데 작성번 가리기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우리 계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식 세울 때만 참고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지. 그죠? 자, 40만원. 자, 그 다음에 얼마 계산 나왔어요? 2만원 나왔죠. 쏘리. 2만원.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40만원. 그 다음에 1,800원 나왔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500만원. 그리고 25,000원이 아니라 50% 감면이니까 12,500원. 자, 가산세 걔는 43,300원 되겠습니다. 위치 잘 보세요. 위치 확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 위치에 어디 포지셔닝이 돼 있는지 잘 보시고, 예.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산세율을 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 어떤 가산세, 어떤 감면율을 적용해야 되는지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게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가 다 학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회 주식회사 청룡 602번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룡의 2016년 이익 부가세 예정 신고 시 다음의 매출 내용이 누락되었다. 뭐 매출만 누락된 것 같네요. 자, 부당 가소는 아니래요. 일반 가소니까 가산세율은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나오면 10%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예정 누락 확정 반영이니까 우리가 그쵸, 감면율에 50%를 적용하면 되겠구나.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잡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미납일수 92일. 그 다음에 홈택스에 직접 전자신고, 10,000원을 전자신고 세액공제해 주면 되겠구나.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이건 뭐예요? 우리 기타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예정신고 누락부는 그냥 기타에다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세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매기면 되겠고, 그 다음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매출. 아이고야. 이거는 세금계산서도 누락하고 영세율도 누락한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됐다고 이미 나왔고, 자, 신고기한 내 미전송했고, 자, 예정신고 누락함. 그럼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데, 자, 아무튼 요 300만 원에 대한 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직수출.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한 거죠. 그러면 사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비성 시의 가산세는 800만 원에 곱하기, 그쵸? 0.5% 맞아야 되고, 50% 이내에, 그쵸? 50%. 요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 공식은 어차피 제가 지금 저는 외웠으니까 이제 설명드립니다만, 작성 방법 켜기만 누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가산세 부분인데, 요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미전송 가산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합계표 가산세 0.5%를 적용합니다. 이게 지연제출이 됩니다. 지연제출. 그러니까 합계표 관련 가산세하고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에는요, 둘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전송 가산세보다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동일하죠? 동일한 거죠. 예, 어쨌든 둘 중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건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좀 더 우선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율은 똑같습니다. 0.5%, 0.5%.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가산세 계산 우리 식부터 다시 한번 읊어드리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세신납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매출은 100만 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도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가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곱하기 0.5%, 요게 지연제출 가산세. 그 다음에 뺄 거 뭐 영세율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냥 100만 원 가표로 갑시다. 그냥. 예. 이거 그냥 뭐 할 거 없이 이걸 하지 마시고 100만 원 갑시다. 예. 자, 100만 원. 자, 1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이렇게 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가 92일 곱하기 만분의 3. 뭐 이렇게 공식 나오겠죠. 이거 저는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작성 방법 켜기 누르고 하시면 돼요. 자, 이게 800만 원 되겠죠. 왜 800만 원인지 아시겠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누락한 것이 300만 원. 그리고 직수출이 누락한 게 500만 원이니까 어쨌든 영세율은 800이잖아요. 곱하기, 그렇죠? 0.5%. 이게 예정신고 누락 확정 반영 무조건 50%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니까, 우선,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15,000원. 요거 15,000원.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이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그죠? 5만원. 여기 27,600원 되겠네요. 27,60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얼마냐? 2만원 되겠네요. 2만원.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은 요거 300만원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면 되겠고요.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면 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앞에 있는 금액이 똑같아요. 요거 입력하면 되겠고, 얘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면 되겠고.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신고 부속서류 작성과 가산세 작성 같이 한번 한꺼번에 몰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서 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31일. 나머지는 그냥 놔두고 추가 입력 하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여기 33번 안에다가 1000만원, 100만원 딸려가고요. 영세율 세금계산 매출이니까 위에다가, 그쵸, 300만원, 밑에다가, 그렇지, 5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했다고 돼 있으니까 만원 공제해줘야 됩니다. 19번 눌러주시고, 만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가산세는 맨 밑에, 그죠, 이거 눌러주시고, 이제 풀어야죠. 아까 100만원이라 했죠? 일반 무신고. 100만원. 그 다음에 10% 곱하기 50% 하니까 얼마였어요? 5만원. 그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역시 100만원인데, 여기 92일 곱하기 만분의 3이니까 27,600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800인데, 이게 4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죠? 50% 감면 들어가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요걸 빼먹었죠? 요게 얼마였죠? 영세율
그 세금계산서 지연 제출 15,000원 해서 112,600원 나오면 정상이에요.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번 하고 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 작성 방법 켜기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네,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하시고 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저장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산세무 1급 62회 기출문제 신의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뭐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을 전표 입력해서 자동 반영하는 걸 시험 문제 내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시험 문제 4월 달에 이게 나올 확률도 좀 있어요. 좀 잘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옛날에 전산세무 1급 나왔던 게 요즘에 전산세무 2급에 또 나오는 것이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누락된 자료를 메인 매출표에 입력을 하라고 돼 있고, 이거 되게 쉬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반영하시오, 일반 가소신고 뭐 10% 적용하라는 얘기했죠. 민날배수 91일, 홈택스 10,000원.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됐고. 자, 이걸 5점씩이나 줘요. 전산세무 1급인데 5점씩. 그렇게 짜고 짠 전산세무 1급을 5점씩이나 주다니. 자, 이거 1월 16일 일단 전표 입력을 둘 다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1월 16일, 6월 30일 지연발급. 지연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겠구나.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들어가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때는 세금계산학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거든요.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하고 학계표 관련 가산세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요. 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니까 세금계산학계표 관련 가산세가 예정누락 확정 반영이 0.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적용 안 하고 둘 중 큰 금액인 1%를 적용한다는 거. 그것만. 근데 요거 이제 사실 전산세무 2급에서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참고하시고 어차피 틀려도 1점이에요. 예, 그냥 뭐 릴렉스하게 하세요. 릴렉스하게. 그 다음에 사무용 사용할 컴퓨터를 발급마트에서 132만원이라고 돼 있고 부가세 포함에 구입하고 한별카드로 결제하였다. 뭐 됐고요. 이거 입력하면 되겠죠. 분계 없음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0번으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하는 화면 보여드리고 신고서 반영하는 거 보여드리고 가산세 적용하는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우선 전표를 입력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고요. 참 느리게 뜨네. 자, 그 다음에 1월 16일 가지고요. 자, 제품 매출을 누락한 세금계산서니까 11번 그쵸, 과세 매출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품목은 일단 제품이죠. 제품이라고 할게요. 제품. 자, 수량 단가 없고 건너뛰고 710만원 부가세 별도 패스패스. 그 다음에 매입 유업. 매일 유업이 아니라 매입 유업이래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없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체크 버튼을 눌러요. 앞에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간편집계 확대해 드릴게요. 쭉 보면 간편집계 요 세모칸 있잖아. 요걸 눌러요. 그럼 누르면 확대해 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예정 누락분이라는 거 보이시죠? 예, 요게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눌러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확정신고 개시 연월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건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일기 예정이다. 그러면 4월 1일. 그쵸, 4월 1일이 일기 확정신고 개시일 아니에요? 그 다음 지금이 2기 예정이다. 그럼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 아니면 10월 1일이다. 일기 예정이니까 뭐 2016년 4월 월까지만 입력하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요. 자, 그럼 봐봐요. 이쪽에 보시면 매출은 매출인데 누락한 거다라고 이렇게 별도의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3월 31일 되겠습니다. 3월 31일. 요건 이제 매입을 한 거죠. 57번 카과 한별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라고 할게요. 품목은 컴퓨터.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32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근마트라고 돼 있죠. 발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까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별카드. 여기서 분계를 원래는 카드로 하잖아요. 0번 하라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도 역시 예정누락 확정 반영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간편집기 옆에 살짝 옆에 눌러주시고, 예정누락분 요거 눌러주면 된다고요. 요거 체크. 요거 클릭해 주시고, 엄마 다 날라갔네.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 4월 탭 메인 누락 떴잖아요. 그죠? 확대해 드릴까? 예, 여기 보세요. 됐죠? 누락은 이렇게 반영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고, 자, 그러면
아까는 제가 부가세 신고서에 막 자동으로 막 입력했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입력하면요. 자동 반영돼요. 자, 보세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나와라. 뿅! 보세요. 그죠? 나 입력 안 했어요. 그죠?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실무예요. 그러니까 전산세무 1급이 어떻게 보면 좀 실무에 가까운 부분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푸셨던 건 사실 야매야. 실무가 아니야. 왜냐면 아니 생각해봐요. 신고서 작성만 하라는 거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분명히 전산세무 2급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다는 거를 미리 우리가 전산세무 1급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도 굳이 전산세무 2급 시험에 이 시험 문제 안 나와도 AT에도 나오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실무에 투입해서 그래도 내가 전산세무 2급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죠? 흔히들 이제 저도 이제 일하면서 저희 사무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처음 일할 때 세무사무실 일할 때, 야, 너는 전산세무 1급씩이나 따먹은 애가, 딴 애가 도대체, 업무가 왜 이따오냐? 그래서 막 그 사무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쪽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 지금 원장하고 있죠. 예, 우리 이 사무장님 보고 싶네요. 이 사무장님 한번 음료수 사들고 하겠습니다. 이 사무장님. 예, 아무튼 뭐 그렇고요.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됐고, 그럼 예정누락 확정 반영까지 다 한 거고요. 뭐 하면 돼요, 이제? 그렇죠. 가산세 입력해야지. 가산세 한번 계산을 우리가 좀 해볼게요. 자, 가산세는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산세, 세, 신, 납, 영. 그죠? 자, 우선 1월 16일 거래만 봤을 때는 세금계산서학계표 관련 가산세. 근데 이게 지연 발급했으니까 지연 발급 가산세가 1%가 되는 거죠. 감면 없어요. 이 지연 발급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없습니다. 예, 이거 조심하셔야 돼. 둘 중 큰 금액, 센 거. 됐고. 그럼 71,000원.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취의 가산세는 잘 봐요. 71만 원이 매출 누락이죠. 근데 매입도 누락했잖아. 얼마예요? 12만 원. 그렇죠. 이걸 우리가 풀면 얼마가 나와요? 이걸 풀면 얼마죠? 59만 원인가? 네, 59만 원. 이제 이걸 입력해야 돼.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곱하기 일반 과소 신고니까 10% 곱하기 50% 수정 신고 그 예정 신고 확정 반영이니까 감면 50%. 수정 신고는 6개월 이내 수정 신고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예정 누락 확정 반영이 6개월 이내 수정 신고가 되는 거죠. 결국엔 3개월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은 29,500원 나와요. 29,500원. 그 다음에 영세율은 뭐 생각상 없고 납부불성실은 똑같이 그냥 59만 원 하면 되겠지. 위에 아래 똑같은 금액이라니까요. 미납일수가 얼마라 그랬죠? 90 그쵸 1일 곱하기 만분의 3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나요? 요게 29,000 아니다 이거 무슨 29,500원 16,000 얼마죠? 107원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따가 입력할 때는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59만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이렇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신고불성시 가산세 납부불성시 가산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홈택스 전자신고까지 반영하면 되겠는데 바로 신고서 들어갈게요. 자, 신고서. 자, 우리 신고서 화면 가봅시다. 자, 일단은 19번 눌러주고 만원 입력해야 되겠죠. 홈택스 전자신고니까.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자 눌러주시고 가산세 뜨면 그대로 보고서 하면 되겠죠. 이게 지연발급이라고 돼 있죠. 지연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여기 옆에 있잖아요. 친절하게. 몇 프로? 100분의 1, 1%. 율도 써 있어. 예, 몰라도 이거 보고 할 수 있어요. 710만원. 1%. 자동 계산 되잖아요. 그죠?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예. 자, 그 다음에, 69번이죠. 69번에는 이게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뺀 차감 납부세액 가지고 우리가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59만원이었죠? 그리고 이게 29,500원. 아래쪽도 역시 기준값은 똑같으니까 59만원, 16,107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네, 저장 버튼 누르고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다 됐습니까? 전산세무 1급인데 할만하죠? 자, 좋습니다. 저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0일의 강건기업 되겠습니다.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시 2기 예정 누락이래요. 자, 매입 매출표 입력. 이때는 이게 입력하는 게 트렌드였나봐요, 하나에. 자,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아까 우리 자동 반영하는 방법 배웠었죠? 예,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또 똑같이 할 거예요. 일반 과소 신고, 그러면, 10% 가산세가 적용되는구나. 요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납일수 91일, 직접, 홈택스, 뭐야, 이거 전자신고. 10,000원 공제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 입력하면 되겠고, 요거 입력하면 되는데, 지연발급이래. 지연발급 가산세 1%. 이거 세금계산 합계표 관련 가산세하고 중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연발급을 한다면, 이게 지연발급만 될까요? 그쵸.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그쵸.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전송도 안 됐다는 얘기겠죠. 지연 발급을 했는데 전송이, 근데 이건 가산세 적용 안 하고 얘도 적용 안 한다고. 제일 큰 거 요거 1% 요것만 한다고. 아시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종이 세금계산 수취함,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뭐 이따 전자 입력 안 하면 되겠죠. 전자 입력하면 되겠고, 자,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입력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들어갈게요. 60일에 강건기업. 자, 날짜는 7월 18일 11번.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80만원. 부가세 별도 탁탁 넘어가 주시고, 진도건설 전자 맞고 본 게 없음. 그 다음에 체크 버튼 눌러주고, 그리고 간편 집계 눌러주신 다음에 예정 누락분. 자, 아까는 우리가 일기 확정했으니까 일기 예정 누락을 일기 확정에다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일이 2016년 4월이었어요. 지금은 2016년 10월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월 14일을 보시면, 종이세금계산서니까 51번 과세매입 임차료라고 하시면 되겠고, 공급가액은 140 부가세 별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서울부동산까진 좋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전자가 아니라고, 종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체크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간편 집계 누르신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2016년 10월 탭. 자, 메인 누락 반영됐죠? 나오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냥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무슨 가만히 보니까 전산세무 1급보다 전산세무 2급이 더 어려운 것 같죠? 예, 이렇게 자동 반영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틀리잖아요. 이거 어디서 입력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 근데 정 판단이 안 서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전산세무 2급도 이렇게 해갖고 반영한 다음에 그거 지우면 돼요. 그 전표를 삭제하면 된다고. 제가 아마 부속서를 작성할 때도 부속서를 띄우기 위해서 메인 매출표 입력하고 반영한 다음에 그걸 지워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뭐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것도 가산세 계산을 이제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화이트보드 띄워서 가산세 계산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뭐 늘 똑같습니다. 세. 그죠? 신. 납. 영. 영세율 없잖아. 됐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무슨 가산세예요? 지연발급 가산세죠? 전자세금계 지연발급 가산세. 그러면 380만원 공급가액 곱하기 1% 감면 없다. 그럼 38,000원. 그치? 38,000원. 38,000원 가지면 되겠고, 신고불성실. 자, 우리 누락된 매출세액이 38만원. 누락된 매입세액이 14만원. 곱하기 일반가소 10% 곱하기 50% 감면. 예. 아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안에 있는 금액을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 얼마죠? 24만원.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에 12,000원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보나마나 24만원이잖아. 그죠? 미납일수 며칠이래요? 91일 곱하기 40분의 3. 자, 이거 계산하면 6,552원이에요. 자, 그럼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늘 그렇듯이 19번 누르고 53번에 만원. 조심해야 돼. 54번 아니야. 그 다음에 맨 아래쪽 눌러주고 가산세 쭉 다 입력하면 되는데, 이번에 합계표라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부터 먼저 할까요? 지연발급 등 60번 여기 있죠? 여기에 금액이 38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끝났죠? 자동 반영돼요. 그 다음에 이게 24만원이라 했죠? 69번에 24만원 번호를 아예 외워버려요. 그게 더 속편할 수도 있어. 12,000원. 그 다음에 24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게 광고가 뜨네요. 제가 알약을 키워놨더니 알약 끄겠습니다. 자, 위험 요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라면, 안정적인 수업을 위해서라면 알약 다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어. 안 해. 자, 알약 자, 미안해요. 너무 오버했나봐. 자, 아무튼 24만 24만 위에 아래는 똑같다 그랬죠? 얼마입니까? 6,552원. 우리 아까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시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남동상 해볼게요. 일기 예정 신고, 다시 일기 예정이네요. 누라 그랬대요. 그럼 일기 예정 확정 반영이죠. 일기 확정 반영. 3월분 임차료는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이거 매입이란 뜻이죠. 매입. 아무튼 뭐 매입 들어가면 가산세 없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전표 입력을 하고요. 근데 이제 분계는 생략하라고. 똑같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라고 돼 있고, 만원 홈택스 전자신고 나왔죠? 임차료 누락에 대한 내용 나왔고, 수출한 재화신고. 이건 이제 매출 누락이죠? 위에 거는 매입이고, 밑에 거는 이제 매출. 이렇게 되네요. 그럼 각각 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이건 날짜 3월 20일자 입력하면 되는 부분이고, 밑에를 봐봐요. 이거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없잖아. 그죠? 선적일 환율. 필요 없잖아. 외화금액. 1,800만 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 뭐 이 정도 센스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 센스는 가지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뭐 다 끝났습니다. 전표 입력 들어가고, 신고서 반영하고 가산세 계산을 할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고요. 자, 3월 20일 되겠고요. 51번 그리고 임차료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50만 원. 자, 그 다음에 김규천이죠. 김규천한테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맞죠. 그리고 분계 없음. 자,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는 뭐 지겹죠. 간편짓기 옆에 슬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2016년 4월, 그 다음에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수출은 그죠? 3월 26일 선적일이니까 16번. 그 다음에 제품. 그리고 1800이에요. 1800. 이거 하기 귀찮으면요. 저처럼 이렇게 하세요. 자, 봐봐요. 16번 제품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K를 눌러요. 소환했죠? 얼마예요? 1200원. 그죠? 밑에 곱하기 15,000달러. 1800. 복사가 눌러주고, 복붙. 이렇게 하셔도 돼요. JNJ. 맞고, 자, 0세율9은 1번이죠? 16번은 1번이잖아요. 그죠? 자, 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체크 누르신 다음에, 간편짓기 옆에 쓱 눌러주고, 예정신고 누락분 2016년 며칠이에요? 4월. 4월 맞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할게요. 자, 확정신고죠? 자, 보니까, 0세율 기타 반영됐죠? 그죠? 이게 전산세무 2급에서 만약에 신고서 작성은 생략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생각하고 신고서 작성 하여라라고 나왔는데 조금 뭔가 애매모호하게 나와요. 내가 여기 어디에 들어간지 잘 몰라. 그러면 생각하시라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를 시뮬레이팅 생각을 하셔갖고 거기다가 예정으로 확정 반영을 한 다음에 그 전표를 지워버리면 된다고요. 이렇게 띄워놓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그쵸.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기계가 거짓말하는 일은 없잖아요. 내가 실수하는 거지 기계가 실수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전산세무 2급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가산세는요, 그냥 바로 여기서 할게요. 일단 전자신고를 했으니까 10,000원 넣어줘야 되고, 가산세는 뭐 화이트보드 띄울 것도 없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뭐예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72번 안에다가 1,800 입력해주고, 요거 45,000원 줄여주면 되잖아. 왜? 50%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요거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요거 하나가 1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자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당 1점일 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한 3, 4개 정도 가산세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그 중에 솔직히 말해서 반도 힘들어요. 그 가산세를 1, 2점을 맞추기 위해서 용을 쓰고 막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분계나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전산세무 2급이나 됐는데 벌써 소모품비 회계 처리를 헷갈려 한다든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려운 가산세는 틀려도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질문하는 애들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성급 비용도 몰라.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개념이 없어. 이건 전산세무 2급이 아니죠. 어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어려운 걸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그런 거야. 내가 ABCD는 간신히 뗐는데 난 토익 한 700점 이상 넘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토익 중급반 과정을 듣는 거야. 초급도 안 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간혹가다 학원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분은 재경관리사를 배울 정도는 아니신 분인데 약간의 이제 허영 이걸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재경관리사 내가 내 돈 내고 수업 듣는데 재경관리사 난 못 들어?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민주국가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 벌 것 같았으면 나도 이 동영상 강의 안 찍었죠. 그죠? 분명히 이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가산세가 어려워서 저한테 많이 지금 엄청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은 아마 이 동영상 강의 몇 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이런 쉬운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너무 쉽게 풀 수 있구나.
분명히 잔소리 아닌 잔소리긴 한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충분히 끝낸 다음에 어려운 걸 해도 늦지 않는데 기본적인 걸 망각하고 어려운 것만 추구하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선생님들, 강사님들 믿으세요. 예. 다니시는 학원이 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는 뭐 교수님도 계실 거고 일단 확신을 가지시면 믿으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뭐 저한테 카톡 뜨잖아요. 전화하세요. 카톡 치세요. 예, 상담해드릴게. 예. 일단 뭔가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 요거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고 요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광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기 예정, 그 다음에 누락, 확정 반영이죠. 전표 입력을 하래요. 근데 이번에는요, 플러스 분계도 해야 됩니다. 밑에 보면 나와요. 자, 일기 확정 작성하시오. 가산세 91일, 뭐 뻔한 스토리죠? 뻔해요. 자, 이건 뭐예요? 만원. 만원 입력해야 되는구나. 자, 일반 가소 신고 10%, 그죠? 50% 감면, 요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종이세금계산서죠. 전자세금계 입력하면 안 되겠죠? 현금 지급, 분계 현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도 현금, 그죠? 현금 분계. 자, 지원발급. 지원발급 몇 %예요? 1%. 감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급가액의 1%. 그럼 뭐 바로 가산세 들어갈게요. 200만원 곱하기 1%. 그죠? 얼마예요? 네, 2만원. 요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지원발급 가산세. 신고빌성실. 자, 20만원이죠? 그죠? 그 다음 누락된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10% 곱하기 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얼마요? 5,000원. 그죠? 5,000원.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어차피 그냥 10만원이잖아요. 왜 10만원이 알겠죠? 10만 원 빼면 10만원이지 뭐. 곱하기 미납일수 91을 곱하기 10,000분의 3.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730원. 그쵸?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입력하고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요 10만원 있잖아요. 플러스면 요거 입력하고 요거 입력하고 요거 곱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바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 500번 광주상해입니다. 자,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니까 51번 공장 임차료라고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에 100만원 부가세 별도 따라가고요. 나임대. 자, 나임대래요. 나임대.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니까 넘어가시고 1번.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니까 519번 임차료. 이건 하실 줄 아셔야지. 그죠? 자,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되지. 어디 가요? 요거 누르고 간편집계. 그죠? 예정 누락분이란 거. 2016년도. 2016 일기 예정 확정 반영이니까 4월이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3월 30일 해주시고, 11번 과세 매출 제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공급가액은 200, 좋아요. 그 다음에 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가, 맞죠? 그 다음에 1번.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체크해 주신 다음에, 그렇죠. 간편집계, 예정 누락, 2016년 4월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부가세 신고서를 가요. 바로 부가세 신고서를 가주신 다음에 4월 6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쪽에 그럼 이쪽 사이드에 보면 이제 뭐 필요한 내용들은 다 입력이 돼 있을 거고요. 우리 아까 계산서 그 가기 전에 홈택스 전자신고 요거 누르면 되죠. 19번 눌러주고 이쪽에 53번에 만원, 19번 53번 만원 외우면 돼요. 그냥. 자, 아래쪽에 눌러주시고 가산세 지원 발급이라고 돼 있었죠. 지원 발급이니까 요게 200만원 1% 2만원 가산세 가고요. 감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감면은 없어요. 69번에 자, 누락된 매출세액 20만원, 누락된 매입세액이 10만원이니까 차감하면 10만원이죠. 그 10만원에서 10% 곱하기 50% 하니까 요거는 5,000원. 그 다음에 역시 10만원. 그 다음에 미납일수가 91일 곱하기 10,000분의 3 하니까 2,73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우리 출제 경향을 끝으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출제 경향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쭉 봤을 때 전산세무 이것만 봤을 때도 6번, 최근에 한 15년과 14년도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나왔고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물론 확정신고 이걸 할 줄 알면 확정신고 통으로 작성할 때 헷갈릴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순서와 방법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제가 순서를 좀 잡아드려 봤습니다. 뭐 제가 꼭 맞는 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합격률이 높다더라 이런 그런 느낌은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많이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확정신고서 전체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회계나 세법은 뭐가 중요하죠?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걸로 만들 때까지는 수도 없이 지웠다 입력했다 지웠다 입력했다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되고요. 정말 기출문제를요 씹어먹을 정도로 저는 전산세무 1급 옛날에 합격할 때 기출문제를 10번씩 풀었어요. 제가 20회 때 합격자거든요. 그럼 1회부터 19회까지를 그죠? 10번을 풀었다는 거예요. 190회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정도 능력은,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